짝퉁 워킹맘, 명품 워킹맘, 바로 주연애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대구에서 멀리 왔어요. 여러분들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거랑 정말 틀린 거거든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 전에 다른 책들은 보시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정말 워킹맘 중에서도 육아에 관련 치중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평범한 워킹맘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실천해온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리얼해서 좋아하실 거세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가는 게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고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1장 워킹맘 꿈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 책에 대한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뭐 보이셔요? 여기 보면 성형수술 했냐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시술로 봐주시고요. 요 정도는 시술로 봐주셔야죠. 전후가 너무 많이 틀려졌죠. 예, 진짜 많이 틀려졌거든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게 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이거든요. 이 변했다는 게 사람이 외모만 변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촌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 촌스러운 걸 떠나서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마음에서 이렇게 몸에서 전해져오는 이런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성형수술은 뭐라고? 살 빼는 거라고. 맞죠? 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살 빼려고 무지장 노력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서 진짜 뭐 6kg, 10kg 이렇게 빼서 제가 이렇게 됐지만 살도 빼고 저 나름대로는 프로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비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완전 변태하는 곤충 보이죠? 이게 바로 나비잖아요. 여러분도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만하면 나비 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실 정말 편안하게 여기 왔고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왔지만 제가 진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까지만 해도 나비가 돼서 날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범했거든요. 두 아이 키우면서 직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게 다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의도 쓰고 여러분들 앞에 나오기도 하고 저번에는 저 인터뷰도 했어요. 서울에는 맨날 올라오고요. 억수로도 자주 와요. 여러분 이만하면 출세한 거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명 앞에서 제가 강의도 한 적 있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고통을 있겠어요. 번데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는 나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꿈꾸는 자만 이렇게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해냈거든요. 기존의 책과 다른 것들이 그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 저 해냈다고. 정말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정말로 전문 강사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그분들하고 저하고 틀린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일하면서 조금씩 쌓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정말 주려고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바쁘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꿈까지 꾼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그렇잖아요. 언제 그거 다 해?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것도 바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다 하냐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 저한테 하고 있잖아요. 저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는 틀립니다. 인생 이모작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요 보시면, 자, 보세요. 언제부터 하냐고요? 꿈을 키우는 거 지금부터예요. 근데 왜 지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뭐 애 다 키우고 난 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애가 너무 어린데 한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애한테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애하고 애착 관계가 정말 중요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애가 5, 6세 이후에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꿈을 꾸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뭐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면 친구가 누가 저렇게 하는 거 진짜 설렐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럴 것 같은데 두려워. 근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애 둘 키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애 둘 키우면서 대학원 가서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을 했을 땐 그랬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딱 앉았을 때 그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시작을 했을 때 냉장고에다가 막 가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바쁘고 하니까 어때요? 막 냉장고에다가 딱 집어넣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건망증도 심해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 하면 공부 안 한 지도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똑같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기다 어떻게 해요? 용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꼭 용기 내셔야 되세요. 저도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 말은 진짜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다가 용기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시작점이 틀리잖아요. 정말 저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시작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가씨 때 했던 거랑 애 둘 키우면서 뭐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저 그랬거든요. 시작점은 틀리지만 용기를 내서 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된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꿈을 꾸고 이루고 나가는 데는 더 중요한 건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크릿이라는 책 끌어당김의 막 법칙 이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지성의 왜 꿈꾸는 다락방 알잖아요.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꿈의 공식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꿈꾸면 이루어진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뭔가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않아요. 준비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꾸고 이루고 나가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의 공식에서 틀린 게 저는 바로 이겁니다. 준비를 꼭 하시라고.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꿈의 시점을 이루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항상 언젠가 준비하면 때가 온다고. 저 이렇게 때가 왔어요. 저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워킹맘이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준비 아가씨들이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일도 해야 되죠. 3마리 토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일도 해야 되죠. 직장 그거 집에 가서 살림도 살아야 되죠. 물론 넉넉한 사람들은 여사님한테 시키면 다 좋죠. 하지만 그렇게 여사님한테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워킹맘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여사님들한테 바꾸어도 제가 하는 것들 자기가 뭐 보육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했으면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거 지지를 얻어야 돼. 지지를 받지 않고는 절대 워킹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꿈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는 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지지,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모든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꿈을 꿨는데 일단 꿈을 꾸기 위해서 도전은 했는데 직장 생활의 노하우, 제가 저만의 그런 실천법이거든요. 자, 너무 바쁜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어떻게 해서 직장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애한테도 중요한 뭐 준비물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학 분석 들어보셨죠? 수학 분석. 여러분들 아마 회사 다닌다면 수학 분석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세요? 진짜 강점, 장점, 중요한 거, 긴급한 거, 그 다음에 진짜 필요 없는 것들. 저도 이렇게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일 처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집에서는 어떤 거, 중요한 건 뭐고, 긴급한 건 뭐고.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제일 먼저 처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이렇게 해야지만 안 빠지거든요. 그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분석, 이런 거를 적용을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일 처리가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버티기 한판. 직장 생활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꿈까지 펼치는 워킹맘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시련은 꼭 있거든요. 그 다음에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겨나갔어요. 그 이겨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저 병원 다니거든요. 병원 앞에다가 뭘 해놨는가 하면 저렇게 꽃씨를 심었어요. 너무너무 직장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질투 이런 것도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오기 싫은 거예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다 애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죠? 워킹맘이 애까지 아프고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이러면은 어느 누구한테 지금 기대야 돼. 그런데다가 꿈까지 꾸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워킹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진짜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돈 안 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자리에서 충실해야지만이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잘 돼야지만이 직장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정말 기본 바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 드니까 이렇게 꽃을 심고 막 보면서 제가 막 처음에 보면서 꽃을 심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고 힘드는데 막 지쳐왔어요. 그래서 이 꽃 보는 거 어머 오늘 이만큼 자랐네. 막 힘든 거 있어도 막 쫓아안고 막 있고 어머 오늘은 또 이렇게 자랐네. 이거 보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제 아시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제 거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지 않나요? 직장을 내 집처럼 이렇게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제가 코스모스를 피웠어요. 제가 코스모스 피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코스모스가 피고 나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꿈은 완전히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핀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버티기 힘들거나 할 때 직장 생활에서는 꼭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안국민도 아시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또라이. 이 세상에 또라이 정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또라이 없으면 그게 자기가 또라이입니다. 아시겠죠? 또라이 없으면 자기가 또라이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그런 거 있을 때도 그냥 참으세요. 참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사일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직장 그러고도 어떻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냐? 가정생활 중요하죠. 가정생활 이거 안 되면 언제 뭐 필요했겠습니까? 꿈이 무슨 필요했겠습니까? 가정 안 되고 뭐 새끼라 캐도 되나 얘 새끼라 캐도 되나 다 느끼는 거 이 정도 나이 되면 다 느끼는 거 있잖아요. 집에 아무 일 없으면 직장에 일 있고 직장에 아무 일 있으면
응? 여기에 일 있고, 그 다음에 친정에 안물이 있으면 시댁에 일 있고, 시댁에 안물이 있으면 지금 새끼가 말 안 듣면 신랑이 그렇고 신랑이 다 그렇죠. 아시면서 다 알지요. 다 그렇잖아요. 다 이제는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 경험 있잖아요. 예. 자,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생활로, 자, 먼저 이런 꿈을 이루려면 남편의 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남편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지. 따로 국밥이면 안 되잖아요. 저 꿈 꾼다는데 신랑 따로 국밥이면 이게 무슨 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인 거 아시죠? 옛날에 선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남편의 지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물론 우리 신랑은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우리 신랑 사실은 많이 고생했거든요. 진짜 미안하고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하기려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남편의 길을 살려야 돼요. 남자들은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길을 좀,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고 했다고 해도 남자들은 아무래도 남성 우월주의가 약간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칭찬해 주면 돼요. 어머, 당신 이거 해줘서 고마워. 어머,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더 잘하거든요. 왜? 아시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거 아시잖아요. 고래도 어떻게 칭찬하면 어떻게 춤춘다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쁜 말투로 뭐 바쁘고 어머 이거 하고 이거 이러시면 안 되고, 어머 신랑 뭐죠? 당신이 뭐 해줘서 너무 고맙던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여자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또 가끔 보면, 나도 워킹맘인데 어떤가 하면 드라마만 집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자들은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쓸신잡이라든지 요새 되게 유행하는 것들 많잖아요. 어쩌다 어른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 남자들이 나중에 가서 그런 것도 공유하고, 저 또한 직장에서, 그다음 신랑 또한 직장에서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돼야지 내가 어떤 힘든 게 있고 또 신랑도 어떤 게 힘든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빵빵빵빵, 별표 있으면 별표 빵빵빵빵 쳐주세요. 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시월드니 지금 그런 이야기 있죠. 시월드니 시댁 식구는 시월드니까 내월드니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편가르세요? 지금 저 진짜 그 얘기 하고 싶거든요. 시월드니 이거 할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도 다 전부 다 떠든 게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해봐요. 그 사람이 내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느껴지길, 마음으로 느껴. 시어머니 진정으로 사랑해보세요. 좋아해보세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남편 이야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필요 없냐고요? 시어머니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지. 내 편으로 만들면 신랑이 저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따뜻하게, 요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따뜻하게 전화 한마디. 어머니, 그거 진심으로 우러나게. 가슴속에 진짜 진심으로.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어째서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거 다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진심으로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책 안 사줘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하면, 지하철에 탔는데 애는 안 치고 어른들은 지하철에서 허리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보고 보수적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인성교육, EQ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인성이 되자 물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내가 위더를 공경하고 내가 어머니 잘못이고 내가 그거 하는데 뭐가 다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보시고 워킹맘이시라면 저 이 얘기는 정말 해주고 싶었거든요. 전 그래서 아마 앞에 얘기는 꿈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꿈에서 더해서 이거 정말 별표 빵빵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꼭 한번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일부밖에 없었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태권도도 해서 태권도도 유단증도 땄습니다. 애들과 같이 5, 6세 이후에 같이 할 꿈을 키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5, 6세 이후에 애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태권도 유단증도 따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 자랑질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 이렇게 잘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잘 못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워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인생 이마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이제 틀려졌습니다. 애를 더 키우고 나서 한다? 늦었습니다. 시댁과 가족의 모든 가족의 지지를 받아서 꿈을 꼭 키우십시오. 너무 어릴 때는 안 됩니다. 너무 어릴 때는 애한테 미안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제발 윗어른 공경합시다. 여러분, 인성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시월드, 네월드 가르치 마셔요. 정말 내 편으로 만들고 다 사랑하시면 돼. 진심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처음에는 원래는 조금 임상병리사 업무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검사를 하는 업무도 있고 환자를 접하는 업무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 검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환자를 접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폐기능 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를 막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글을 좀 썼었어요. 밤에 감사일기를 쓰거나 이렇게 일기를 좀 끄적댔었거든요.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판하는 계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아시는 작가님이 뭐 감사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누가 뭐 제가 쓰고 있다고 보더니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 아시는 작가님께서 출판사에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아까도 강의를 했을 때 있지만 정말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정말 좋거든요. 시어머니 사랑은, 왜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 당연히 남편이 저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어떤가 하면 제가 뭐 할 때마다 정말 지지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어렵게 하지만 저 시어머니를 이래하고 시어머니도 저 또한 야야 뭐 해래 이렇게 하면서 야야 뭐 하나 이러면서 진짜 진심으로 저한테 대해주시고요. 저 또한 진심으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전화 한 통 할 때도 그러거든요. 진심은 다 전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진짜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야야 오늘 핫도 치다가 누구랑 그거 했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거 시골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되게 정스러운 거 되게 좋아해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좋아하고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우리 저 시댁 식구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희 뭐 신우들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잘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좋으세요.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좋으세요. 정말로. 정말 좋은 분이시라서 그런 거고,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제가 진심으로 진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마음을 아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좋으세요. 희망의 메시지, 아까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거잖아요. 진짜 평범한 워킹맘도 꿈을 꿔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릴 때는, 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어릴 때는 안 돼요. 애한테 미안해서 안 되는 거고, 5, 6세 이상 되면 말귀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할 때 같이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제 인생 이모작을 진짜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꿈을 찾아라고, 자기가 뭘 좋아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윗어른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부모가 곧 아이의 거울이잖아요. 애들 인성교육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하면 아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